오태훈의 시사본부. 영어의 리스펙트가 누군가를 우러러보고 따르는 비스듬한 경사의 상하 개념 속에 작용하는 존경의 감정이라면, 프랑스어의 레스펙트는 수평적인 관계선상에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의 말과 생각, 의견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목수정 작가의 신간 칼리의 프랑스 학교 이야기 중의 일부입니다. 이 책의 저자와 함께 프랑스 교육, 프랑스와 비교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수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작가시고 프랑스에 살고 있죠. 살고 있고. 네. 언제 가셨고 이번에는 어떤 일로 귀국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 한 15년 정도 프랑스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네. 항상 여름 방학이면은 아이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네. 한국을 살게 하기 위해서 늘 데리고 제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는 책이 나와서 네. 독자들을 만나서 강연도 하고 뭐 그런 목적도 갖고 왔습니다. 그럼 아이 방학 때 항상 나오시나 봐요? 네네. 거의 매년 나왔습니다. 아이가 한국에 오는 걸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한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네. 다르고, 이제 왜 이방인의 눈으로 먼저 보면 좋은 점부터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모나 할머니나 외삼촌이나 이런 가족들을 보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번에 프랑스 공교육에 대한 책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프랑스 교육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아이 때문에 물론 그러시겠지만. 네, 저희 아이가 이제 공립학교를 유치원 때부터 지금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있는데, 네.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아니라 교육의 본령이 뭔가 네. 얘네들은 너무나 명확한데 우리는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목 작가께서 방금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충격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교육과 프랑스의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충격이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요. 네. 그러면 그 프랑스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이름이 칼리? 네. 칼리. 13살? 13살. 네. 프랑스에서 키우면서 느낀 교육 제도라든가 문화의 차이는 어떤 걸 주로 말씀하실까요? 주로 일단 학교에 딱 가면요. 네. 대부분 학교들이 석조 건물이에요. 옛날에 지은 거죠. 17, 18세기 때. 아, 그래요? 네. 파리는 그렇습니다. 예. 뭐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런데요. 그 건물들의 벽에 세 가지 단어가 공통으로 새겨져 있어요. 아,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네, 낙서가 아니고. 새겨져 있어요. 예. 그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죠. 새겨져 있으니까. 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게 예. 자유, 평등, 박애. 이게 뭡니까?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잖아요. 예.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그대로 새겨져 있는데 네, 프랑스 학교의 역사와 프랑스 혁명의 역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이 출발하게 된 계기 자체가 네. 혁명이 왕의 목을 치고 귀족들을 끌어내리고 시민들이 정치를 하는 것, 그런 공화국을 세우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시민들이 무식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유지되는 사회를 즉 혁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얘네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를 세우고 지금 몇백 년 동안 이걸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였구나. 네. 그 혁명의 이념이라든가 혁명의 성공을 이끌어낸 그러한 에너지들을 교육에다가 뭐 주입한다는 건 그러겠습니다만 반영시킨다는 게 우리가 아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를테면 평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등이란 단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돼요. 네. 그러므로 모든 교육은 무료라는 거죠. 하다못해 수학여행 갑니다. 예. 얘네는 초등학교 때 베니스 수학여행을 갔어요. 네. 좀 멀리 갔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제주도 가는 정도에밖에 해당 안 되는 건데 네. 그래도 좀 비용이 들죠. 네. 비행기를 타니까 한 460유로 정도 들었는데
교장이 이렇게 수학여행 간다고 학부모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러나 비용은 각 학급에 각 반에서 학부모들이 낼 수 있는 만큼 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 돈은 네. 학교에서 알아서 시청을 통해서라던가 교육부를 통해서라던가 충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큰 돈인데 예, 그 예.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에 못 가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화국의 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공화국의 학교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죠. 예. 뭐 이를테면 또 음악 교육을 할 때도 각각의 아이들이 바이올린이라던가 플룻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걸 사게 하지 않고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공화국의 학교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평등을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실현을 하고 뭐 모든 학교가 사실은 교복이 없거든요. 예, 예. 두 발도 자유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가 넓게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제한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반발을 하죠. 네. 그러니까 자유평등 박애가 늘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예. 근데 너무 많이 이탈한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사건 아니면 부모들이건 학생들이 저항을 하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어차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에 대한 개혁을 아래로부터 요구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들의 근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죠. 그런 네. 방식의 의사표현을. 예. 그 프랑스 공교육에 대한 것을 적은 책이기도 하지만 네. 아이가 커가는 것에 대한 그렇죠. 관찰 일지도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엄마로서의 관찰이기도 하고요. 예. 네. 작가께서 보시기에 그 칼리는 어떤 학생으로 또 어떤 청소년으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어떤 아이? 프랑스에서? 얘는 제가 칼리를 보면요. 얘는 인생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목표가 행복한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다. 뭐가 되는 거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예. 물어보면. 근데 그 중에 꼭 하나가 어떤 직업을 택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꼭 할 거는 동물 보호 단체에 들어가서 동물 보호하는 일을 꼭 시민 활동으로서 하고 싶어. 네. 그게 있고 얘가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는 건 옆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우정을 네. 아주 돈독하게 다지는 것, 부모나 아니면 먼 친척,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에 정말 많은 힘을 쏟거든요. 예. 그게 본인한테 제일 큰 기쁨,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학원 다녀요? 아니, 학원이 없습니다. 시험은 봅니까? 시험 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와 경쟁은 하나요? 바로 그건데요. 예. 시험은 있는데요. 등수가 없습니다. 왜요? 프랑스 학교에는 등수가 없어요. 그리고 번호도 없습니다. 예.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펙트란 단어가 프랑스에서는 수평적인 어떤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상당히 수평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관성으로 아이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칼리야, 걔 친구 가브리엘은 공부 잘하니? 이렇게 우리는 누구 애를 한 명을 알면 걔를 아빠는 뭐 하는 분이셔? 뭐 이런 거.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예. 애를 한 명을 알면 걔를 파악하는 첫 번째 그렇죠. 가 그겁니다. 공부 잘하니? 물어보면 걔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몰라? 몰라. 몰란데요. 예. 얘가 관심이 없기도 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어디 붙여놓지도 않고 1등한 사람 일으켜 세워서 상 주지도 않고 네. 뭐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성적은 알죠. 네. 그리고 성적표에 자신의 어제와 자신의 오늘을 비교해 줍니다. 경쟁을 하되 자신의 어제와 자신의 오늘, 미래가 경쟁을 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에서의 경쟁이 제거된 그러니까 그런 내 교육이에요. 지식을 습득하고 진일보하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은 주지만 네, 그 기준만 줍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의 전혀 등수라든가 없습니다. 격차 같은 것들은
알 수 없게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미술, 음악 이런 온갖 다양한 분야에서도 경연 대회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온갖 상들이 집에 가면 막 수북히 있죠. 13년째 살고 있는데, 네. 그리고 학교라는 곳을 10년째 다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상장이 없어요. 상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안 줍니다, 학교에서. 예. 아무도 그런 걸 받지 않고 누가 1등을 했는지 궁금해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숫자가 없어요. 예.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네. 뭐 프랑스의 여러 가지 제도들, 뭐 교육복지 이런 건 좀 우리와는 결이 다르다.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 현실이라든가 경제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실까요? 뭐가 얼마나 다를까요? 프랑스가 뭐 세계 그 경제 규모가 한 7위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11위, 12위, 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사실은 아니죠. 네. 예, 근데 여기서는 프랑스에서는 교육이 무료라는 생각이 1789년부터 있었던 겁니다. 혁명할 때부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감히 갖지 못하고 요구하지 못하고 당연히 돈이 드는 거다, 교육은. 네. 억울하면 출세하고 억울하면 돈 벌어라. 그러니까 돈이 최고. 결국은 돈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우리는 일렬 종대로 서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성적, 학교에서 나가면 돈으로 온 사회가 일렬 종대로 서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네. 모든 사람이 괴로운 1등을 해도 괴롭고 떨어질까 봐. 3등을 해도 괴롭고 2등을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괴로운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 사실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게 네. 초등학교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시험 안 본다면서요. 예, 등수 초등학교는 없다면서요. 등수 없어요. 근데 그걸 예. 왜 중학교 때 못합니까? 중학교 1학년도 시험 보진 않습니다. 요즘은. 아, 그렇군요. 예,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했으니까 이미. 예, 예. 그렇게 경쟁을 빼도 아이들은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네. 좋아하는 과목을 잘 하기 위해서 아니면 배우기 위해서. 제 아이도 이렇게 행복만을 목표로 하는 아이지만 네. 불어와 미술 아니면 지리, 역사, 특히 역사 이런 과목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칭찬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부에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들과는 우리가 다르다, 특수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내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없습니다. 우리도 불가능해 보였던 시험을 없애는 걸 했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별일 안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졌을 뿐 그만큼. 알겠습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교육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목수정 작가와 함께 프랑스 공교육 또 우리 사회 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최근의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네. 목 작가님의 그 페이스북 글이 상당히 화제가 많이 되고 그런가요? 논란도 많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 네네. 해요. 최근에 이제 특히 이제 올 초부터 이제 이 운동이 많이 좀 우리나라에서 전개가 되기도 했었고 미투 운동이 상당히 많이 이제 서지현 검사로 촉발이 된 그렇죠. 운동이었지만 또 이게 갑자기 이게 이상하게 좀 바뀌어가면서 성대결 구도로 왜곡되는 상황까지 좀 오지 않나라는 우려도 들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성대결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남혐, 여혐 뭐 이런 식의 대결 구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 미투 이전부터 사실은 한국 사회에 한 거의 10여 년 전부터 인터넷에만 들어가면 네. 남자와 여자가 편을 갈라서 싸우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네요. 여혐이란 네. 단어는 한 5년 전부터 정말 공식적으로 마치 사회 현상인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게 한 4년 전부터 페미니즘 책이 갑자기 판매가 한 12배 지금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판매가. 예. 과거에 페미니즘 책은 하나도 안 팔리는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여혐 현상이 아주 극렬하게 촉발되면서 거기에 어떤 저항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그거에 반해서 미투 운동은 사실은 올해 어쩌면 아주 본격적으로는 서지현 검사로부터 촉발이 됐고 사실 세계적으로 네.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두 가지는 약간 다른 결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남혐, 여혐 이거는 저는 아주 전형적인 을과 을끼리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아, 예. 네. 그것도 을과 을의 갈등으로. 을과 을의 갈등입니다. 예. 사실은 왜 남성들이 여성들을 혐오하게 되느냐. 저는 이게 프랑스에서 극우가 득세하게 된 것과 되게 비슷한 현상이라고 봐요. 예. 친자유주의가 극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자기의 삶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위로부터 문제가 내려오는 건데 그들과 싸우기 힘드니까 애꿎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네. 모든 핑계를 들이대는 거죠. 그게 바로 극우입니다. 예. 그건 한국에서는 그게 외국인 노동자이기도 하고 더 많게는 여성이었던 겁니다. 네. 그 굉장히 자괴감에 빠진 많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신세 탓을 여성들에게 다 했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그룹이 일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여성들만 폄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동성애자들도 폄하하고 그리고 외노자들도 폄하하고 난민도 폄하하고 약한 사람들을 다 에게 돌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네. 뭐 노노 갈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을들끼리의 갈등인데 사실은 문제의 본질을 그들이 잘 본다면 합심해서 우리들로부터 90%를 다 가져간 그 10% 애들과 싸워야 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찌질하게 풀고 있는 상황이고 미투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도 같이 지금의 촛불 혁명의 이후에 시민 혁명의 일환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것인데 우리 사회의 여혐과 남혐의 대립이 기존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뒤섞이는 거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을과 을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이러한 네. 상황들을 좀 해결하고 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답을 문재인 정부가 사실 알고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권 전에 어떤 공약을 내세웠었나요? 노동 존중 사회라는 너무나 좋은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여태까지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사람들을 제자리에 놓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될 줄 알았어요.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구호만 있었지 정작 실천이 더디게 되면서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속하신 대로 실천하면 노조의 힘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그 학교장이 왕이고요. 네네. 회사에선 사장이 왕이고요. 뭐 한 사람이 다 독재를 해버리는 것이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죠. 좋은 독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권력은 쪼개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그것을 노와 사가 그리고 정이 같이 동등하게 나눠서 이끌어가야만 네. 그래야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 그 답을 모르지 않는데 단지 실천을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지만 우리가 네. 그것을 찾기가 왜 그동안 더뎠는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칼리의 프랑스 학교 이야기의 저자 목수종 작가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